다 함께 한 절이니까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찾으셨죠? 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 죄악을 아뢰고 내 죄를 슬퍼함이니이다. 아멘. 우리가 이제 수련회가 한 주 남았습니다. 여러분 시험 기간이죠? 네. 다들 표정이 안 좋은 걸 보면 아, 시험 기간이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신자입니다. 어떻게 시험 기간이 나옵니까? 뭐라고요? 우주야 크게 얘기해. 뭐 그때 해? 많이 늦다. 많이 늦다. 이제 설교를 듣기 앞서서 언제나 늘 서론에서 잠깐 몇 가지 얘기를 할 건데 오늘은 잠깐 이런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 다른 말해서 또 이제 뭐 예수님 얘기할 수 있겠죠? Jesus Christ 해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 다른 말해서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말하게 되는 때가 언제라고 기준을 삼을 수 있냐면 회개하고 두 번째 뭐 하면 이 두 가지를 하는 때로부터 내가 이것을 했다라고 인식하는 때로부터 뭐라고 불릴 수 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릴 수 있습니다. 회개 안 하고 믿기만 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안 합니다. 반대로 안 믿고 회개만 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도 안 합니다. 자, 그런 면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기 원한다 하시는 분들은 회개와 믿음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회개는 뭘 회개하는 걸까요? 정확하게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뭘 믿죠? 예수님을 그냥 믿나요? 예수님의 뭘 믿는다고 해야 되죠? 자, 이렇게까지만 얘기를 하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저번 주부터 하고 있는 게 뭐냐? 이거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회개입니다. 우리는 아직 믿는다 얘기하기 전에 이 회개에 대해서 좀 더 깊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회개한 자가 믿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회개에 대해 얘기를 할 건데 자, 그러면 주보를 펼쳐주세요. 주보에 이제 오늘 다룰 것을 적어놨습니다. 자, 첫 번째 참된 회개. 또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참된 회개 첫 번째가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님이 간단하게 뭐라 했어요? 우리가 회개를 하기 위해서 첫 번째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다? 회개를 하려 하는 사람이 뭘 회개하는 사람이라고 했죠? 죄를. 그러면 죄를 회개하려는 사람이 가장 첫 번째 뭐가 돼야 될까요? 죄를 뭐 할 줄 알아야 된다? 발견할 줄 알아야 된다. 왜? 우리가 발견되지 않는 것을 구매하진 않잖아요. 여러분 백화점 가서 내가 본 적도 없는 것을 구매를 하시나요? 여러분이 스마트폰 펼치고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물건을 뭐 쿠팡 주문하나요? 뭘 해야 주문을 하죠? 첫 번째 보는 것부터 뭘 볼까요? 그 물건을 보면 가격은 얼마인지 배송을 하면 언제 도착하는지 이걸 봐야죠. 그 다음에 주문을 합니다. 이 상식이죠. 그럼 우리가 회개를 한다는 것은 뭘 할 줄 알아야 된다? 죄를 찾을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전선생님이 지난주에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런데 이런 것이죠. 그래서 주보 보시면은 본문이 있죠. 같이 읽어봅시다. 주보에 있어요. 시작. 오케이. 자, 그러면 그 눈을 뜨게 하셔서 죄를 보게 하는 것이 그 본문에서 분명히 가르치는 진리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런 얘기를 좀 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그래서 죄를 볼 줄 아느냐 이걸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과연
뭘 죄로 여기고 있고 그러면 내가 그걸 죄로 인식하고 있는가 이런 문제를 좀 얘기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자 여러분 죄 그래서 오늘은 죄에 대해서 좀 배우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범법이라는 단어 아십니까? 합법은 뭐예요? 이것도 알아요? 그러니까 범법은 뭡니까? 법을 어기는 거. 합법은 법을 따르는 거, 지키는 거 이런 의미를 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죄의 기준이 보통 법을 어겼느냐, 법을 지켰느냐 이렇게 얘기가 되는데 이것이 또한 이 범법에도 또 두 가지고 나뉘는데 들킨 죄와 어떤 죄? 안 들킨 죄. 이렇게 또 나눌 수 있겠죠. 자, 법을 어길 수 있어요, 누군가가. 그렇죠? 그런데 그래서 그 죄가 들키는 사람이 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죄가 있죠? 안 들키고 있는 죄가 존재합니다. 그렇겠죠? 자, 그러면 이런 얘기 좀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합법은 뭐냐? 합법은 뭐냐? 죄다 아니다? 죄가 아니라고 하겠죠. 자, 그런데 이런 얘기예요. 요 들킨 죄는 어디에 나올까요? 아주 좋았습니다. 대답 좋아요. 뉴스에 나오는 것들은 다 뭐다? 들킨 죄. 그러니까 이거는 뉴스에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옵니다. 자, 합법은 뉴스에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그렇지는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뉴스로 세상을 본다고 할 때 우리가 보는 이 세상은 뭐에 대한 것만 보고 있죠? 이것만 보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러한 원리를 가지고 제가 한 가지 그림을 그려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이 그림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오늘은 PPT로 만들기 어려워서 좀 그림으로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상. 우리가 세상이라 할 때 가장 작게 이렇게 해서 뭐가 있죠? 뉴스로 보는 세상. 그렇죠? 근데 뉴스로 보는 이 세상은 어떤 죄만 얘기한다? 들킨 죄. 자, 그러면 이게 세상의 단가요? 그건 아니죠. 더 큰 원이 있습니다. 이거는 뭐까지 포함할 수 있겠죠? 그렇지. 잘 따라오고 있어요. 잘 따라오고 있어요. 자, 그럼 이게 끝일까요? 세상이? 뭐가 남았어요? 그렇지. 합법. 자, 그런데 이런 게 있어요. 또 여기도 두 가지가 나뉘는데 합법. 제 앞에서 생쇼하고 있죠. 자, 아주 진지하네. 안 웃네. 자, 합법. 잠깐만, 뭐야? 합법적이지만 어떤 게 있을까요? 선한 것이 아닌 것도 있죠. 그리고 반대로 또 뭐도 있을까, 그러면? 합법적이지만 선한 것이 있죠. 이게 또 나뉩니다, 두 가지로. 그러면 여기서 얘기해 보죠. 합법인데 어떤 거? 선한 것은 아닌 거. 그렇죠? 그리고 또 그 밖에 뭐가 있겠어요? 합법적이면서도 어떤 거? 선한 것이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또 한 가지가 있어요. 합법적이고 선한 것이지만 사람들에게만 선한 게 있겠죠? 여기서 사람들이 누군지 알겠어요? 우리들에게만 선한 거. 내 수준에서만 선하다고 말할 수 있는 거. 그러면 또 누가 있겠죠? 그러면 사람이 아니라 또 누가 있습니까? 에? 누가 또 이걸 쳐다보고 있죠? 사람이 아닌 누가 또 이런 것을 쳐다보고 있죠? 그렇지. 하나님에게 선한 것도 있겠죠.
자, 그러면 또 이걸 나눠야 됩니다. 합법적이면서 선한 것이 있지만 또 이 밖에는 뭐가 있다? 합법적이고 선한 것인데 특히 누구에게? 하나님에게도 선한 것. 자, 세상 구조 얘기했어요. 죄에 대한 부분으로 세상을 좀 구분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런 질문이죠. 우리가 뉴스로 보는 세상은 어디까지다? 그래서 우리가 뉴스로 보고 있는 세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러죠? 이거는요?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이런 건 뉴스에 다 안 나와요. 자, 그런데 이거죠. 제가 말하려는 게 뭐냐? 많은 사람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의 비율로서 요게 나오는 사람들, 해당하는 사람들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가운데. 범죄 저질러서 뉴스에 나오는 사람들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네, 적죠. 네, 솔직히 적습니다.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무슨 뉴스에 나올 정도로 그 범죄, 뭐 잘 숨기든가, 저질렀으면. 근데 들키는 게 문제죠. 바보같이. 들켜서 뉴스에 나옵니다. 경찰에 잡혀가고. 자, 그러면 이렇게 얘기합시다. 1번 사람. 다르게 말해서 이게 1번, 2번, 3번, 4번, 5번. 자, 1번 사람. 많다, 적다? 많다, 적다? 대충 여러분 의견 얘기해 보세요. 자, 2번 사람. 어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2번. 그러니까 죄를 짓고 사는데 안 들키고 잘 숨기고 있어. 훨씬 많다. 그래, 너희들 의견대로 할게. 근데 합법적이다. 이 국가의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 하지만 그렇다고 선한 것은 또 아니다. 많을까요, 적을까요? 많을. 오케이. 그래, 먼저 얘기한 사람 의견 다 따르자. 그 다음에 이거 뭐예요? 합법적이면서도 뭐? 선한 것. 이 사람 많을까, 적을까? 그래. 잘 안 해. 나랑 똑같이 생각하네. 우리가 생각이 다 다르지 않다고. 마지막으로. 합법적이고 선한 것인데 특별히 하나님에게도 선한 것. 이 사람 많을까, 적을까? 자, 5번. 그러면 그래프를 그려보자. 이거겠지? 네. 세상 대다수는 어디에 속한다? 2, 3번이지. 자, 이 얘기를 전사님이 하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이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이 어디까지를 회개할 거냐는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 드릴까요? 여러분은 이거 회개할 거 안 할 거예요? 이거 죄라고 여길 거예요, 안 여길 거예요? 이거는요, 여길 거예요, 안 여길 거예요? 여겨요, 진짜? 안 들켰으면 죄로 여겨요? 안 들킨 죄 여러분 죄로 여깁니까, 진짜? 그렇다 시작. 오케이, 인정하겠어. 합법적이고 딱히 감옥에 갈 일도 아니고 딱히 이거 가지고 경찰이 불려갈 것도 아닌데 선한 것은 아닌 거. 이거 죄로 여길 거야, 안 여길 거야? 안 여길 거잖아. 그럼 여러분은 지금 어디서 사는 거야? 여러분은 여기선 살지 않고 여기선 살지 않고 어디 살고 있어? 여기서 여러분 살고 있어요. 다르게 말해볼까요? 여러분 여기 있다고. 이거 신자입니까? 이거 회개할 수 있는 사람 맞아요? 여러분, 죄를 발견해라 했을 때, 오늘 1번, 죄를 발견해라 했을 때, 그 눈을 떠서 죄를 발견해라 했을 때, 이거 발견하라는 거 말하는 거겠어요? 이거 발견하라는 거예요? 이거 발견하라는 거예요? 뭐 발견하라는 거예요? 이거 발견하라는 거잖아. 내가 하나님께 도 선한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니면 아닌지. 그러니까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 죄는 이겁니다. 틀렸나요, 제 말이? 맞는 것 같아요, 틀린 것 같아요? 성경이 너희가 회개해라, 너희는 죄인이다 라고 말을 할 때 이거 말하는 거예요? 아니면 이거 말하는 거예요?
여기까지를 죄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니면은 이것만 죄라고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거는 회개할지 몰라도 이거 회개 안 합니다. 여러분, 4번이 아까 어떤 사람이라 했죠? 합법적이고 또한 누구에게 선한 것? 사람들에게 선한 것. 이런 사람들을 보통 뭐라 하느냐? 성인군자랍니다. 누가 있죠? 대표적으로? 마더, 테레사. 또 누가 있죠? 성인군자 하면 성인, 4대 성인이 있잖아요. 그것만 얘기해 봅시다. 석가모니. 또 공자. 또 이 사람 빼고 4대 성인 누가 들어갑니까? 예수님이라 붙이지 맙시다. 그들은 예수라고 하니까. 또 마지막으로 누굽니까? 4대 성인. 잘 모르죠? 예? 아닙니다. 무함마드 맞을 거야. 근데 이 5대 성인으로 또 한 명 또 나오죠? 심리학자. 잘 모를 거예요. 프로이트. 뭐 이 사람이 왜 성인에 들어간지 모르겠는데 성격 발달 맞죠? 하여튼 이런 사람들이 성인입니다. 그들의 인식에선 예수도 이 3번에 지나지 않아요. 자, 그런데 4번에 지나지 않아요. 자, 그런데 우리가 얘기하는 선이 뭐다? 1번이다, 2번이다, 3번이다, 4번이다, 5번이다. 5번이라는 거예요. 그 5번을 제외한 모든 것은 뭐다? 5번을 제외한 모든 것은 뭐다? 선이다, 죄다? 죄다를 여러분이 알 수 있고 볼 수 있고 인정할 수 있는 게 뭐다? 죄를 발견할 줄 안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죄를 발견하지 못하는 사람은 딱 여기만 죄라고 말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왜 죄를 발견하지 못합니까? 뉴스에 나오는 저것만 죄고 들키지 않은 내 죄는 죄라고 말을 안 해요. 또 조금은 양심이 좀 깨끗한, 다르게 말해서 아까 수인이가 그래도 그거는 죄죠 라고 말하는, 이렇게 말할 줄 아는, 그리고 우주처럼도 그래도 이번은 죄예요, 안 들켰어도 죄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합법적인 삶을 살면, 그러니까 범법을 안 한다면 내가 왜 죄냐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얘기 좀 해보죠. 합법적인데 범죄는 아닌 거, 선은 아닌 거 뭐가 있을까요? 그렇지. 너 진짜 목사 되겠다 나중에. 내가 지금 농담을 한 게 아니라 너가 목사 되면 잘하겠어요. 적용하는 게 어려워. 또 뭐가 있어요? 합법인데 선이 아닌 거. 술, 담배. 오케이. 또 뭐가 있어요? 바람 나는 거 불법입니까? 연애하다가 딴 사람 만나는 거 불법입니까? 아니죠. 합법입니다. 근데 선한 건가요? 또 뭐가 있죠? 내가 소비 많이 하는 거 불법입니까? 근데 선한 겁니까? 여러분 카푸어라고 아시나요? 카푸어 아시나요? 대출 받아가지고 차를 삽니다. 그리고 대출금을 갚는 게 인생이 돼요. 돈이 안 벌려요. 근데 그게 죄입니까? 불법이라서 감옥에 들어갑니까? 근데 선한 것입니까? 근데 이런 것을 세상 사람들이, 다르게 말할게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죄라고 여깁니까? 아니면 죄라고 생각 안 합니까? 생각 안 합니다. 클럽 가서 원나잇 하는 거 감옥에 들어갈 일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근데 선한 것입니까? 악한 것이죠. 자,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다시 말할게요,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그러고 있습니다. 아닌가요? 여러분이 그거 죄라고 생각하나요? 안 하죠. 여러분이 나중에 그렇게 똑같이 할 거 아니에요? 기분 안 좋죠. 내가 그런다고요? 제가 그렇게 산다고요? 그럴 리가 없어요. 여러분, 한 가지 뉴스를 제가 온갖 뉴스를 다 편집했는데 보여드릴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온갖 뉴스는 기한 한정입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의 뉴스만 제가 그냥 유튜브에 올라온 것만 긁어왔냐면 단 일주일 동안 있었던 뉴스만, 이 들킨 죄에 대해서만 편집을 해왔어요. 한번 보세요. 틀어보겠습니다.
여성이 양팔이 묶여진 채 경찰에 이르렀고 집안에서 영업 불가가 나오고 성별 자발과 시민 조직이 있습니다. 경찰이 성별 정보 사이트 운영자 A씨를 체포하고 집을 압수수색한 겁니다. A씨는 지난 2020년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성매매 여성들의 정보와 손님 후기 등을 볼 수 있는 사이트를 운영해왔습니다. 해당 사이트에 등록된 업소는 545곳, 회원수는 11만 명에서 11만 명입니다. 강남에서만. 사이트를 운영하는 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직접 성매매 업소를 차리기도 했습니다. 서울 강남구에 있는 한 오피스텔입니다. 성매매 조직은 이곳 오피스텔 21개국시를 빌려 영업했습니다. 면접으로 뽑은 성매매 여성들을 동원했습니다. 단속을 피하기 위해 주변 경찰서를 돌려 경찰이 타고 다니는 차량 번호를 기록해주는 치밀함도 보였습니다. 수락 차량의 그 차량 번호와 전화번호 등을 모아놓은 DB자를 만들어서 혹시 경찰 차량들이 서 있으면 단속이 있다는 것으로 알고 그날 영업을 안 한다든가. 경찰은 A씨 등 조직원 29명을 검거해 이 중 4명을 구속했습니다. 이들이 광고비 명목으로 받은 수익 22억여 원에 대해선 국세청에 통보했습니다. 성매매로 거둔 수익 3억 5천여만 원도 몰수 추징할 수 있도록 법원에 신청했습니다. 올해 경기 남부경찰청이 검거한 성매매 사범은 370명에 달합니다. 경찰은 신원이 확인된 성매수자 6,700여 명에 대한 수사도 이어갈 방침입니다. 경기 남부만 370명입니다. 이승환입니다. 아니, 계속 틀어주세요. 서산에서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이 3학년 학생에게 성폭력을 가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피해 학생 부모들은 엄벌을 요청했지만 가해 학생들이 만 14살 미만으로 촉법 소년으로 형사처벌이 불가능해 논란을 일고 있습니다. 백상현 기자입니다. 초등학생 아들을 둔 A씨는 최근 3학년인 아들이 6학년 형들에게 성폭력을 당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같은 학교 6학년 2명에게 학교 주변 공원과 놀이터 등에서 성적인 행위를 강요당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또 다른 친구 한 명도 같은 일을 당했다고 털어놨습니다. 뭐라 하고 있었어요? 제가 잘못 들은 줄 알았어요. 어떤 일이 어렸다고 다른 한 번 얘기해봐. 피해 아동 부모의 신고로 뒤늦게 상황을 알게 된 학교 측은 경찰에 신고하고 피해 학생들을 상담한 뒤 분리 조치를 위해 가해 학생들의 등교를 금지했습니다. 일치를 안 해요. 서로 다르기 때문에 기간도 정확히 있는데 몇 시라는 기억을 못하고. 경찰이 피해 학생들의 주장을 토대로 가해 학생과 부모를 상대로 수사에 나섰지만 범행 사실이 확인된다고 해도 형사처분은 내려지지 않습니다. 가해 학생들이 만 14살 미만 촉법소년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강력범죄를 저지른 촉법소년들은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2018년 6,014명에서 3년 만인 지난해 8,474명으로 급증했습니다. 발달 정도가 워낙 많이 달라졌지 않습니까? 촉법소년의 연령을 충분히 인지한 아이들의 강력범죄가 이제 자꾸 증가하고 있고 바뀌어야 될 시점이 오게 맞습니다. 전문가들은 하지만 처벌 강화뿐 아니라 소년보호 처분 기간을 늘리는 등 교화 노력도 함께 진행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KBS 뉴스 백상현입니다. 어제 포스코 포항제철소에 다니는 20대 여성 직원이 자신에게 성폭력을 가한 남성 상사 4명을 고소했다는 소식 전해드렸죠. 가해자로 지목된 남성들은 그런 적이 없다고 강하게 부인하고 있는 상황인데 성추행을 목격했다는 동료의 증언이 나왔습니다. 박성아 기자가 단독으로 취재한 내용 전해드리겠습니다. 조직 문화가 더럽다. 이 부서에 계속 있을 수 있을까? 지난해 2월 피해 여성은 집에 돌아온 뒤 자신의 신경을 다이어리에 남겼습니다. 한 달 뒤인 3월에도 이렇게 더러운 일을 당했는데 참고 버텨야 하나라고 적었습니다. 이틀 모두 부서 회식 자리에서 같은 남성 상사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여성은 말했습니다. 해당 상사는 회식 자리에서 피해 여성에게 옆자리에 앉으라고 한 적이 없고 신체 접촉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지켜본 동료 직원이 있었습니다. 상사의 성희롱 발언도 비일비재했다고 합니다. 이 직원은 또 다른 남자 직원의 성추행도 목격했다고 증언했습니다. 보다 못한 동료 직원은 지난 4월 이후 부서장과 제철소장 그리고 포스코 부회장에게까지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여성 직원이 성희롱으로 고통받고 있음을 알리고 관심을 요청했지만 답변은 없었습니다. 피해 여성은 사건을 공론화하면서 심한 압박과 고통이 시달리고 있지만 폐쇄적인 조직 문화에 변화가 있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피해 여성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이렇게 나서서 말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런 조직 문화는 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포스코 측은 피해 여성과 면담을 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했다면서 성윤리 위반에 대해서는 수사 결과에 따라 엄중 문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MBC 뉴스 박선아입니다. 충북교육청 소속 현재 공무원이었습니다. 이채영 기자입니다. 경찰이 모텔 입구로 한 남성을 데리고 나옵니다. 몇 분 뒤 모텔 주차장에서도 또 다른 남성을 연행해 차에 태웁니다.
10대 미성년 여중생을 상대로 성매매를 하다 현장을 덮친 경찰에 벌미가 잡힌 겁니다. 이 중 한 명은 충북교육청 소속 40대 공무원. 출장을 나가 업무를 본 뒤 퇴근 시간 전에 모텔로 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남성은 처음엔 직업을 밝히지 않다가 경찰이 인적사항을 되묻자 교육청 직원인 걸 시인했습니다. 또 전에도 이 중학생과 성매매를 했는데 상대가 미성년자인 줄은 몰랐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은 랜덤 채팅 앱을 통해 남성들과 접촉한 뒤 차로 미성년자들을 태우고 6개월치 채팅의 대화 내역을 찾아 다른 성매수남들도 있었는지 추가로 쫓고 있습니다. 교육청은 경찰이 중학생을 상습적으로 때려왔던 대학생이 구속됐습니다. 서울 영등포 경찰서는 20대 대학생 A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구속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지난달 13일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스터디 카페에서 과외 수업을 하다 중학생 B군의 머리와 허벅지, 가슴 등을 마구 때린 혐의를 받습니다. 이 기자 폭행 사건입니다. 네, 영상을 보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영상 보면 골목길에 한 남녀가 서 있습니다. 여성 후배가 많이 취한 듯 보이는데요. 남성이 부축을 하죠. 그때 하얀 차 한 대가 부산쪽으로 다가오며 여성이 넘어집니다. 운전자가 차 안에서 나오는데요. 운전자는 이때 남성을 넘어뜨리고 마구 폭행을 하기 시작합니다. 피해 남성은 정신까지 잃었다고 하고요. 주변에서 사람들이 몰려 나와서 이 사람을 말리고 나서야 폭행을 멈췄습니다. 네, 그만해주세요. 네, 정지해주세요. 자, 여러분 보면 어때요? 보신 감상이 어때요, 여러분? 이런 불쾌한 영상을 보여준 전도사님 밉습니까? 어떠십니까? 세상이 어떤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언아, 혹시 이거 보면서 어땠어? 짜증나지? 그래서 우리는 이런 영상들이 짜증나기 때문에 사실 자주 외면합니다. 볼 생각도 안 하고 보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사실 봐야 되는 겁니다. 그것을 안 보는 게 죄를 외면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것은 뉴스에 나온 기사들입니다. 그리고 제가 몇 주간 모은 자료라고 했습니까? 일주일 고작입니다. 이거 다 아까 했던 것들 다 일주일 사이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많았을까요? 그 외에도. 자, 그러면 또 한 가지. 요게 나오는 이 죄들은 들킨 죄입니까? 안 들킨 죄들까지 포함한 겁니까? 들킨 죄만 그렇죠. 그러면 이거보다 세상은 더 더럽다, 안 더럽다? 더럽다. 여러분이 살아가고 여러분이 성공하기를 꿈꾸는 세상입니다. 그런 여러분에게 이런 얘기를 좀 해주고 싶어요. 이제 정리를 할 건데, 여러분 이렇게 들킨 죄만 이겁니다. 이렇게 들키는 죄만 이거고 안 들키는 죄는 더 많습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이렇게 법에 저촉되지 않지만 절대 선한 것이 아닌 것은 더 많습니다.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세상에 대한 인식을 똑바로 하세요. 자, 요게 나왔던 사람들이 처음부터 죄를 짓기 위해 살았겠습니까? 아까 여기 나왔던 범죄자들이 처음부터 나는 죄를 짓고 살 거야 라고 다짐하고 시작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매매를 알선을 했던 그 사람들은 성매매를 알선하는 게 목적일까요? 아니죠. 뭐가 목적입니까? 돈입니다. 그렇죠? 이런 다른 돈이라는 목적을 꿈꾸다가 뭘 행하는 거죠? 성매매입니다. 자, 그러면 이들과 여러분이 목적하는 게 뭐가 다릅니까? 여러분의 목적은 어떤 거룩함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죄를 얼마나 경계를 하십니까? 이런 사람들과 같이 되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은 자신을 얼마나 훈련하고 절제하고 통제하십니까? 마지막에 봤던 뉴스, 사실 끊어서 너무 아쉬운데 뒤에 더 많습니다. 마지막에 봤던 기사는 어떤 내용이었죠? 술 취해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차가 서죠. 그리고 한 사람이 내려서 뭐 합니까? 때리기 시작합니다. 그 때리고 나서 그 사람이 왜 때렸다고 할까요? 아까 그 사람이 술 취한 것 같던가요? 안 취한 것 같던가요? 취했죠. 전사 여러 번 얘기하지만 술에 취하면은 죄를 짓기가 쉬울까요? 안 쉬울까요? 더 쉽다는 게 이렇게 많이 드러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에 누가 저는 술 먹는 게 죄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말하실 거예요? 없잖아요. 술 먹는 것은 합법적인데 왜 그게 죄인가요? 라고 말하겠지. 왜 저는 술을 마시면 안 되는가요? 라고 저한테 반발하겠지. 누가 나서서 저 대신에 술 먹는 건 죄란다 얘들아 라고 여러분 중에 누가 말하실 거예요? 여러분은
죄를 볼 줄 모릅니다. 그런 여러분이 이들과 다르게 될 거라고 어떻게 다짐합니까? 어떻게 확신하죠? 여기에 나온 뉴스에 나온 이 사람들과 여러분이 뭐가 다를 거라고 확신하죠? 다른 것을 꿈꾸고 있지 않은데 여러분 죄가 뭔지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바른 회개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죄를 발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주님, 우리의 눈을 뜨게 하여 죄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가 뭔지 알게 하시고 죄를 죄가 아닌 것으로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회개할 줄 아는 사람 되게 하시고 거만하고 교만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을 멀리하는 저런 사람들과 같이 되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우리 자신을 지켜서 이 악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